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특검의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뭐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뭐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것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이 국무회의를 좀 이렇게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이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요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거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사법심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뭐 판결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이런 국회의 전행이 막중한 어떤 헌법수호와 국정 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률 개정이라든가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박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 그 다음에 이제 한독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뭐 없었다 하는 뭐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 그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박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박종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원래는 국가 군사 기밀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탄핵된 이후에 그냥 흘러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족족이 다 지난 가을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일단 13명을 불렀습니다만 13명까지 부른 거는 나머지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고, 19명이나 20명쯤 불렀으면 한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 또 불렀는데 안 기다리고 보도가 막 날 것 같아서 그냥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 대변인 그 피지 문제는요, 일단 뭐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팩트 체크를 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언론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 그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것도, 거기서 지금 계속 논의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막았다고 했던 증언들이 족족이 지금 깨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증인 한두 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원 끌어내라, 뭐 체포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회 문 차단 문제는, 그거는 뭐 또 증인 신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국회 게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하 장관이나 처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었고, 경찰을 지원받을 생각도 못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초기에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제가 계엄이 끝나고 경찰청장에게 니네들이 그 초기부터 이게 잘 들여보내서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잘 됐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걸 법정에서도 증언하고 서울청장도 증언하고 헌재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24시 00부터 한 1시간 정도, 사실은 뭐 한 40분 정도 됐겠죠. 그 00시 한 40분 되면 이미 이제 표결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는지 자체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다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금 내란 피고 사건의 재판에서 지금 핵심 그 쟁점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구가 기한했다라고 하는 이 이제 허위 공문서 등과 관련된 건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공직생활 저도 한 6년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그 공문서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관, 총리, 대통령이 결재하는 문서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올라오는 부서 중에, 이를테면 대통령령인데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뭐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기재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부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기한 자체가 교육부 건 교육부에서 올라오고,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올라오고, 기재부는 기재부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그걸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실도 아닌 그냥 대통령 뒷바라지 해주는, 의전 뒷바라지 해주는 부속실에서 이런 거를 기한한다는 거는,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문서의 어떤 관리와 정확성과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서명한 사람이 이거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자가 이 문서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A 부서가 있고 B 부서가 있고 C 부서가 있으면은 위에 이사와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작성하는 그 문서의 작성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부속실에서 만들고 있는 문서인지, 저도 그러기 때문에 12월 7일 토요일 날 제가 대통령실에 잠깐 나와서 간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퇴근을 할 때 이거를 들고 왔길래, 제가 강의구한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를 왜 자네가 만드나, 이걸 왜 부속실에서 하나, 그러니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 아니 뭐 그냥 하나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총리도 서명했으니까 그냥 사인해 주고 나온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 문서의 성격이 어떻고, 그거를 만약에 부서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전 부서라고 허위로 만들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 보안 때문에 국무위원도 다 못 부르는데 사전 부서는 국방부에서 기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방부 기한자가 최소한 뭐 6급의 사무관에 최소한 과장 내지는 국장이 그 기한 서류의 결재를 쭉 올라가면서 해줘야 장관이 서명하고 총리가, 장관이 전자결재하고 총리가 결재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누르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저는 그게 일단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헌재에서도 이거는 사전 부서는 불가능하다, 보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도 이미 다 했고요. 이거를 뭐 악용할 생각이 뭐 전혀 있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 문서가 제가 나중에 뭐 옛날에 뭐 내가 뭐 사인한 거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뭔가 사인한 게 있으니 한번 보자는 거였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가 폐기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대체 이런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도대체 문서를 누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도대체 공문서라는 게 어디 있으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과 뭐 이런 게 정해져야 적어도 보관 자체도 무리하게 보면 그걸 행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도저히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국방장관이 서명은 있지만, 국방장관이 뭐 5일인가 6일날, 아마 7일날 밤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법적으로 사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국방장관이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 서명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지, 국방장관이 뭐 그만뒀는데 서명을 한 거라고 제가 생각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재판부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화폰 관련한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적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도대체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는 얘기도, 수사기관조차도, 지금 저를 수사하려는 수사기관조차도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있던 거를 마지막에 그렇게 제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을 받아내려고 이제 구성을 한 모양인데, 지금 뭐 자기들이, 저도 뭐 법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그 재판에 한 2차례 안 나오고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아마 법정에 나온 것 같은데, 그 김성훈과 또 경호처장 박종준 뭐 이런 분들 증언하는 거를 보니 다들 뭐 그렇게 이해했다 뭐 이런 식이고, 저는 12월 7일은 제가 이거 물어봤던 시기에는 탄핵도 되지 않았고요. 그날 저녁 그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일사부재의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후에 다시 갈 가능성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요, 내가 비화폰으로 통화한 거를, 그 통화 내역을 좀 파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군사 기밀이라 하더라도 뭐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보겠다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보지를 않았고, 그게 언론에 막 나오니까 홍장원에, 그래서 야 이거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법에 규정에 있습니다. 홍장원 그 보안 사고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네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일단 그만둔 사람들, 보직에서 해임되거나 뭐 그만둔 사람들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경호처가 수거를 하거나 또는 뭐 수거를 못할 상황이 되면 그쪽하고 잘 얘기를 해서 홍장원이 같이 이렇게 막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정도가 보안 조치 객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기들끼리 이거를 기술적으로 막 검토를 해서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아무리 파면됐다 하더라도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걸어서 이걸 직권남용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이제 뭐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휴대폰을 제가 특정했다는 건데 그거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 증인신문 조서를 한번, 저는 뭐 그때 오자마자 첫 번째나 두 번째 박종준 처장이 와서 증언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왜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 세 기관에서 경호처에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으라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이 세 사람 휴대폰이 뭐 이미 제출이든 영장이든 어쨌든 수사기관에 압수가 됐구나라고 경호처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보안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혼재돼서. 제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뭐 경찰청장하고 통화한 거,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통화 내역이 결국은 공개가 됨으로써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의 끌어내기, 체포 이런 프레임들이 법정에서 속속이 이게 만약에 이 통화 내역이 헌재 탄핵 심판 때 만약에 공개됐다면은, 헌재 탄핵 심판 때는 12월 달에 이 왜 내란 수사를 막 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막 제출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제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징계 행정재판 같은 거기 때문에 형사증거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헌재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이 지금같이 이렇게 오픈됐더라면 과연 곽종근이나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증언 내용이 과연 유지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쨌든 관계자 보고받고 자기가 다 조치하고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바도 없고, 그 정도로 비아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무슨 기술적 지식도 없거니와, 제가 그때도 법정에서 재판부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검사나 수사기관이, 수사관들이 하더라도 임의 제출이나 압수 그 절차에 의해서, 영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비화폰 단말기를 자기가 획득을 했다, 입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열어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 통화 내역부터 아마 휴대폰으로 찍어놔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화폰 단말기 화면을 못 보게끔 막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재판부께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도 자기가 이거를 제출을 했답니다. 이걸 제출을 했는데 자기가 저 통화 내역을 의미 있는 통화 내역들은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요. 통화 내역은 다 지우고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뺏긴 사람 아니고 제출한 사람들은 다 지우고 자기가 메모 좀 해놓고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만약에 통화 내역이 남아있는 거를 군수사기관이든 민간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다, 통화를 비화폰 단말기를 입수했다 그러면 바로 화면 열어가지고 휴대폰으로 그거부터 그냥 바로 찍어놨을 텐데 그거를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저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직권남용 이게 뭐 결과 발생이 안 해도 저 위법한 지시만으로 직권남용이 된다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어떻게 지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그냥 첫 발부터 실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위험성 있는 지시를 위법하게 하면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 총기와 관련되지도 않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거를 명문의 규정도 없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터잡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에 이런 일반 행정사무도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